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걸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형의 경사도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도를 볼 때 그냥 납작한 평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현실 세계는 절대 평평하지 않죠. 오늘 이 시간, 경사도가 우리의 체력, 속도, 그리고 한계에 어떤 놀라운 마법 혹은 끔찍한 장난을 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수학이나 물리학 얘기를 꺼내기 전에 다들 공감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3마일,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요. 동네 공원에서 살살 걸을 때랑 산에서 등산할 때를 비교해보면 왜 등산할 때 시간이 2배, 아니 그 이상 걸리는 걸까요? 똑같은 거리인데 말이죠.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엄청나게 친숙한 경험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복잡한 물리학의 비밀이 아주 찰떡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쫙 한번 훑어볼 내용들입니다. 1장, 평지 지형의 오류부터 시작해서 포물선 운동의 물리학, 러닝과 사이클링에 적용되는 원리, 정밀 타겟팅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학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순서대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평지 지형의 오류, 직선이 우리를 속이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평평하다고 믿는 게 최악의 착각인지 바로 확인해보죠. 우리가 스마트폰 지도 앱을 볼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평면 2D 지도로 보면 거리가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냥 출발점에서 도착선까지 쫙 그은 직선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수학적 환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2다리로 건너가야 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친 3D 물리적 지형이잖아요. 지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인류가 이 평지의 오류를 극복하려고 고민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무려 1892년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등산가 윌리엄 네이스미스가 만든 이 규칙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는 수평거리 계산에다가 위로 올라가는 수직고도를 돌파할 때 걸리는 시간을 딱 더해서 공식을 만들어놨죠. 옛날 사람들도 이미 산이 주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포물선 운동의 물리학, 중력의 숨겨진 수학입니다.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허공에 던져진 야구공이든 뛰어오르는 우리 몸이든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발사하는 각도랑 속도가 물체가 갈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버리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수학 공식들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장. 러닝, 경사 조정, 페이스, 기계 엔진으로서의 우리 몸입니다. 이 물리학이 실제로 달리게 할 때 우리 몸과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볼까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GAP, 즉 경사 조정 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덕길 올라갈 때 숨 넘어가게 뛰었는데 막상 기록 보면 엄청 느려서 억울했던 적 있으시죠? GAP는 그 오르막에서의 피땀 어린 고군분투를 만약 평지였다면 이 정도 속도였어 하고 변환해주는 아주 고마운 지표입니다. 내 진짜 노력을 평가해주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 같은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치로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위로 딱 1m를 올라갈 때마다 1kg당 자그마치 1.31ml의 산소를 더 마셔야 합니다. 그냥 평지를 달릴 때랑은 차원이 다른 가혹한 생물학적 비용, 즉 산소 빚을 우리 몸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앱들이 여러분이 언덕에서 얼마나 갈아 넣었는지 그 노력을 계산해 주려고 뒤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오차 다항식을 뱅뱅 돌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산소 소모량을 데이터로 어떻게든 환산해 보려는 기술적인 몸부림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억울하고 불공평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중력은요, 완전 악덕 사채업자입니다. 오르막길에서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뜯어가 놓고서 내리막길 뛸 때는 오르막에서 뺏어간 에너지의 55% 정도밖에 안 돌려줍니다. 가파른 내리막을 온전히 내 스피드로 가져가는 건 우리 몸의 구조상 아야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이제 자전거 이야기로 가봅시다. 4장, 사이클링, 파워와 지형의 만남, 와트, 체중, 그리고 바람입니다. 자전거로 언덕 오르다가 이른바 봉크,
그러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다리가 잠겨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걸 막으려면 내 FTP, 즉 기능적 역치 파워를 아는 게 절대적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1시간 동안 안 퍼지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엔진 추력이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아는 거죠. 이게 페이스 조절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로 내 자전거 실력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번 슬쩍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멋진 기록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완벽한 평지를 가정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절대 이렇지 않죠. 바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알고리즘으로 까보면 직권이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흔히 맞바람 맞으면서 고생한 만큼 올 때 뒷바람 타면 쌤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전혀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앞에서 부는 맞바람이 내 시간을 갉아먹는 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이 벌어주는 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바람 좋다도 우리 편이 아니네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정밀 타겟팅. 경사거리 측정기, 당신을 대신해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엄청 익숙하실 텐데요. 요즘 거리 측정기는 그냥 일직선 거리만 띡 재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를 쏴서 기본 거리를 잡고 센서로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각도를 잰 다음에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 복잡한 경사 방정식들을 단 몇 분의 1초 만에 풀어버려요. 그래서 딱 쳐야 할 진짜 보정 거리를 알려주는 거죠. 기술이 참 대단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6장입니다. 수학이 실패할 때 알고리즘의 절대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앱에서 훈련 스트레스 점수, 즉 TSS 같은 걸로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주 과학적으로 수치화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고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과 수학 공식들도 현실의 진짜 거친 변수들 앞에서는 픽픽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이런 변수들이 수학을 붕괴시킵니다. 산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부족해져서 숨이 턱턱 막히죠. 진흙탕이나 돌불이 튀어나온 길 달리면 에너지가 줄줄 새나가죠. 이런 생생한 현장 상황은 알고리즘이 다 담아내질 못해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사실, 경사도가 20%를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억지로 뛰는 것보다 그냥 걷는 게 물리적으로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기계는 이런 인간 몸의 디테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알고리즘과 수학은 우리가 가야 할 산의 높이, 소모될 칼로리, 예상 시간까지 아주 정밀하게 지도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언덕길에서 기억 후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드는 것, 그건 수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역 아닐까요? 알고리즘이 과연 우리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력까지 지도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완벽한 계산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투지가 맞부딪히는 이 지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